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15번째 시간 폼 데이터 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HTML이나 JSP 서블릿을 해보셨을 때 우리가 어떤 폼이 있죠. 폼 로그인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회원갑이죠. 여기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죠, 서버 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서버에서 어떤 로직을 수행을 한 후에 다시 이렇게 리스판스 응답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때 폼에 있는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패스워드, 그다음에 어드레스, 이메일 주소, 기타 등등 취미 뭐 기생도 많겠죠. 이런 값들이 필수 항목인 것이 있고 필수 항목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또는 뭐 아이디는 예를 들어서 몇 자 이상 써야 되고 몇 자 이하 뭐 어떤 뭐 특수 문자를 포함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떠한 제약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JSP나 서블릿 할 때 그런 제약 조건, 필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수 문자를 포함해야 된다, 아니면 몇 글자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들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jQuery 라이브를 이용하든가 해서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폼 안에 있는 데이터의 검증을, 밸리데이션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알아볼 스프링 폼 데이터 검증 값이란 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쪽 서버 쪽에서 폼에서 넘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문자 있는지, 숫자인지, 아니면 몇 글자 이상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백이 되면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검증하는데, 단지 다른 건 어디? 클라이언트에서 하느냐. 그죠? 클라이언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라든가 jQuer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오늘은 스프링 서버 단에서 하는 거죠. 그죠? 서버 단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개선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유틸 클래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노테이션 두 가지, 밸리드 어노테이션과 이닛 바인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밸리데이터를 이용한 검증입니다. 폼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커맨드 객체에 담아 컨트롤 객체에 전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데이터가 쭉 와요. 그러면 어디서 봐요? 컨트롤러에서 봤죠. 컨트롤러에서 어디서 받아요? 어떤 메소드?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이 붙은 그 메소드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받을 때 폼에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종류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그걸 우리가 커맨드 객체에 담아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두세 차례 지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객체에 담아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커맨드 객체의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커맨드 객체 안에 있는 필드겠죠. 그래서 뭐 ID, name, 이메일, 어드레스, 기타 등등의 값이 실제로 받고자 하는 데이터의 유형과 같은지, 예를 들어서 스트링만 해야 되는데 문자를 썼다든가, 아니면 스트링과 문자가 같이 혼합돼야 되는데 스트링만 썼다든가, 아니면 빈 문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빈 문자가 들어갔다든가, 그런 검증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서버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네요.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검사하는 방법이고, 지금 오늘 하는 건 뭐?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서버에서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이제 그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쭉 나와 있죠. 자, 클라이언트에서 폼에 데이터를 넣어서 다 입력을 하고 서밋에 의해서 전송이 되죠. 어디로? 서버로 됩니다. 이때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커맨드 객체에 담아서 오죠. 자, 커맨드 객체에 담아서 왔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딱 왔는데, 컨트롤러에서 바로 뷰 쪽에 응답을 하기 전에 여기서 검증, 유효성 검증을 하는 거예요. 조건에 그 데이터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서 밸리데이터 객체를 만듭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겠죠.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 그 녀석이 다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들어왔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폼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왔다 하면 검증 결과를 이렇게 뷰 쪽으로 리스폰스 해줍니다. 하지만 밸리데이터 검증 결과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d는 빈 문자여서는 안 된다. 꼭 어떤 문자가 들어가야 되고 몇 글자 이상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내가 여기다 해놨는데 그 조건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시 다른 쪽으로 클라이언트 쪽에 여기서 뷰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그냥 뱉어버리는 거죠. 롤백 시키는 거죠. 그런 검증 단계 밸리데이터 객체를 이용해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코드만 먼저 보면은 자, 우리가 많이 봤던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스튜던트 크리에이트로 들어온대요. 요청 경로가 스튜던트 크리에이트로 들어오면 내가 처리하겠다. 누가? 스튜던트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처리하죠. 자, 그래서 모델 어트리뷰트 해서 그 커맨드 객체의 이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객체가 나옵니다. 자, 스튜던트로 받았대요. 스튜던트 안에는 정보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스튜던트 커맨드 객체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거 바인딩 리졸트 그 객체가 있어요. 타입의 객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밸리데이션을 하고 나서 유효성 검증을 하고 나서 결과가 있겠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를 담아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바인딩 하는 거죠. 무엇을? 에러의 결과를 바인딩한 객체. 그래서 바인딩 리졸트라고 합니다. 이런 객체 두 개를 파라미터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링 페이지에다가 create done 페이지 생성이 완료됐대요. 자, 요거 .jsp 페이지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student validate 그죠? validator student validator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객체에다가 내가 받은 student의 커맨드 객체죠. 커맨드 객체와 바인딩 결과물을 바인딩할 객체를 다 매개 변수로 던집니다. 어디에? 밸리데이터 객체 안으로.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밸리데이터 여기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를 막 하는 거죠. 아이디가 어떻고 패스워드가 어떻고 네임은 어떻다. 그런 조건들이 다 맞냐 안 맞냐를 다 검증을 해서 리졸트가 뭐였어요? 바인딩 리졸트 결과를 바인딩한 거예요. 무엇으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졸트에 has errors 에러가 있다면 어디로 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페이지는 create done이 아니라 그냥 create 페이지로 다시 돌려버리는 겁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그죠? 회원 가입이라면 회원 가입이 완료된 게 아니라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안 되겠죠. 뭔가 다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join.jsp 페이지 회원 가입 페이지로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턴해서 그거에 알맞는 페이지로 뷰를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 크리에이트에서 요청 경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를 누가 받아요? 리퀘스트 매핑의 밸류 값이 스튜던트 크리에이트가 여기서 받겠죠. 받아서 네임은 홍길동이고 아이디는 1, 2, 3, 4, 5예요. 다 만족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던으로 오고요. 자, 이거 보시면 스튜던트 크리에이트 다음에 뭔가 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땐 누가 받는다? 다시 돌아와서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거 얘가 또 중요하겠죠. 그죠? 자, 검증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valida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에서 파라미터 두 개가 보여요. 오브젝트 파라미터와 errors라는 파라미터가 보입니다. 이 errors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담고 있은 녀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뭐겠어요? 딱 상상을 해보면 스튜던트 얘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얘 여기서 두 개 지금 줬죠. 그래서 커맨드 객체가 바로 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커맨드 객체를 내가 원하는 스튜던트로 바꿨어요. 여기서 이제 캐스팅한 거죠. 오브젝트를 스튜던트로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자바 그냥 일반적인 자바 코드입니다. 스튜던트 네임, 스튜던트의 get 네임을 스튜던트 네임이 null이거나 스튜던트 네임이 트림 메소드를 이용해서 앞뒤를 잘랐는데 그 자른 거에 is empty 비어 있느냐, 그죠? 공백이냐, 그죠? 공백일 경우에는 로그를 찍네요. 스튜던트 네임 is null or empty, 그죠? 비어 있거나 null이거나 값이 없거나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스페이스바, 그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즈 리젝 밸류에다가 네임은 뭐가 있대요? 트러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적당한 말로 그때그때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저기 네임이 비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적절한 말 문구를 써줄 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서 연습하는 거니까 네임 필드가 문제가 있습니다. 찍었습니다. 자, 다음에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는 커맨드 객체에서 아이디는 인트형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udent get id 해서 인트형 student 아이디를 받았는데 student 아이디가 0이에요. 자, 기초 데이터죠. 기초 데이터에서 선언만 해주고 초기화 안 하면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 있죠. 기초 데이터는 선언만 해주고 값이 없으면 0입니다. 그래서 값이 0, 선언만 해주고 뭐 값이 안 들어온 거예요. 즉 커맨드 객체로 폼에서 데이터 전송이 안 된 거죠. 그럴 때는 0이면 student is 0, id가 0이래요. 그래서 에러즈에다가 id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즈에다가 계속 밸류를 추가를 해준 다음에 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리졸트에 여기서 하나라도 걸렸으면 에러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has error 불리언 값이 리턴 되겠죠. 그래서 has error로 불리언 값을 받아서 그 에러가 있다면 어디로 돌려요? create done으로 생성 완료된 페이지로 돌리면 안 되겠죠. 다시 생성을 하라고, 다시 회원 가입을 하라고 유도하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한번 소스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코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제가 할게요. 자, 15-1이었나요? 네. 자, 프로젝트 임포트 하니까 뭐 여러 때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열심히 네, 메이븐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바인딩하고 컴파일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홈 컨트롤러, 얘는 뭐 디폴트 컨트롤러 이겠고요. 얘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스튜던트 컨트롤러, 얘가 중요하겠죠. 자, 먼저 스튜던트 폼으로 들어온대요. 요청 파라미터가. 그러면 create page 어디 JS 페이지로 가겠죠. 얘가 그 이름과 스튜던트 학생의 이름과 아이디를 적는 폼이 있는 곳이겠죠. 먼저 그 소스 먼저 보고 갈까요? 자, 보시면 어디 있죠? 뷰에 크리에이트 페이지에 보시면 예상한 것처럼 크리에이트 페이지 JSP는 아이디하고 이름 폼으로 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크리에이트 요청 경로로 가네요. 자, 스튜던트의 크리에이트 요청 경로로 갔어요. 요거는 요거 없어도 되는데, 요거는 이야기 한 거니까 그냥 놔두고 할게요. 자, 어쨌든 스튜던트 크리에이트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받겠죠. 스튜던트 크리에이트에서 받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모델 어트리뷰트 스튜던트 커맨드 객체 받았어요. 그럼 스튜던트 커맨드 객체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간단하게 그냥 두 개만 했습니다. 네임과 아이디 두 개만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세터가 있습니다. 자, 네임은 스트링형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그 인트형입니다. 자, 얘는 데이터 객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초 데이터죠. 얘는 기본값이 선언만 해주고 초기화 안 해주면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널이 들어있는 거고요. 다음에 주소값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초 데이터는 주소값이 아니라 메모리 안에 직접 데이터 들어가니까 얘는 선언만 해주고 초기 안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자바 기초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밸리데이터, 오늘의 중점적인 내용은 밸리데이터인가. 밸리데이터 보면 자, 커맨드 객체 왔어요. 그 다음에 바인딩 리조트로 뭐 하는 거예요? 결과물, 여기서 밸리데이션을 한 밸리데이터가 유효성 검사를 하고 난 결과물이 담겨져 있는 결과물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안에서 무슨 로직이 있냐면, 자, 스트링 페이지라는 거에다가 create done, 아무 문제가 없으면 create done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student validate 객체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udent validate 객체를 가보니까, 자, student validate는 우리가 만든 객체인데 얘는 implement validator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죠? 자, 밸리데이터를 구현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자, 잠깐 제가 좀 추측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unimplemented 메소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딩 해서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밑에 그걸 구현한 거고요.
자, 다시 주석을 풀고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서포트, 이거는 이 메소드는 뭐냐면 내가 검증할 객체의 클래스 타입 정보 여기 써있네요. 검증할 객체가 뭐예요? 스튜던트 그 커맨드 객체죠. 그 객체의 클래스 타입 정보를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밸리데이션 유효성 검사를 할 겁니다 라고 여기서 그 검사 여기다가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밸리데이트 메소드, 이건 나중에 우리가 호출도 해갖고 써야 되는데, 밸리데이트라는 메소드는 파라미터 두 개 일단 받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오브젝트입니다. 커맨드 객체가 여기 들어올 건데요. 커맨드 객체 타입은 스튜던트가 들어올지 아니면 멤버가 들어올지 우리가 만든 커맨드 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의 맨 상단에 있는 거 뭐예요? 오브젝트 클래스죠. 모든 클래스는 무조건 오브젝트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고 있다고 자바 학습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오브젝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그 에러를 담고 있을 에러즈 객체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아웃으로 여기 로그 찍은 거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들어온 것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스튜던트는 스튜던트 OBJ로 먼저 캐스팅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빼서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스튜던트 get name 이름을 갖고 왔어요. 이름을 갖고 온 거에서 그 이름이 널이거나 입력을 하지 않았겠죠. 널이거나 아니면 앞뒤로 다 잘랐어요. 그랬더니 비어있대요. 비어있는 거예요. 빈 스트링이죠. 빈 스트링. 자, 그럴 경우에 스튜던트 네임은 널이거나 또는 비어있습니다 라고 로그를 찍고 에러즈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에러가 있다고 추가하는 거죠.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트러블이 있다고, 네임에 트러블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튜던트 아이디, 얘는 인트죠. 그죠? 왜? 커맨드 객체의 필드의 타입이 인트니까 인트를 해준 거고요. 자, 인트 기본적으로 0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스튜던트의 get id를 갔더니 스튜던트가 0이에요. 기본적으로 0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나서 또 0이래요. 입력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0이거나 0이면 스튜던트 아이디가 0, 즉 초기화를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이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에러에 또 담아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 객체겠죠. 클래스겠죠. 그래서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해서 어떤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두 가지 서포츠와 밸리데이트 인터페이스를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때 서포츠는 그냥 클래스명만 적어주면 돼요. 클래스명 is signable form.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로직을 수행해서 어떤 값이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그 만족을 안 한다면 에러에다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러 가볼게요. 컨트롤러 스튜던트 컨트롤러에서 여기 보시면 밸리데이터 호출했죠. 얘가 누구예요? 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 수행을 했고, 그러면 에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러가 있어요. 네임에도 에러가 트러블이 있고 아이디에도 트러블이 있어요. 그러면 에러지에 그런 그 값들이 담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리졸트가 바로 그 에러를 받는 녀석이죠. 그래서 그 result.has errors 하면 에러가 있어요. 이때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페이지, 기존의 create done이 아니라 create page로 가서 create page가 이쪽이죠. 다시 입력을 하라고, 재작성을 하라고 보내버리는 거죠. create done은 뭐 그냥 끝났다고, 그래서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아이디 그냥 출력을 해준 것 뿐이고요. 자,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보고 갈게요. 자, 스튜던트 폼서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유효성 검사는 여러분이 좀 잘 꼼꼼하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예요. 자바스크립트로 클라이언트에서 유효성 검사를 하던, 서버 쪽에서 이렇게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던,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은 작업일 수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회원관리라든가 어떠한
그 전산 관리를 잘 해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먼저 스튜던트 폼이라고 스튜던트 폼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크리에이트 페이지 좀 갔죠. 자, 여기서 제가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고 아이디를 ABCD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예상을 해볼게요. 아이디가 ABCD, 이름은 홍길동이고, 그러면 밸리데이터 객체에서 아이디는 이름은 제대로 받을 것 같아요. 널도 아니고 뭐 비어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이. 자, 스튜던트 아이디 오면 스튜던트 아이디가 인트형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입력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얘는 인트형이 아니죠. 스트링형이죠. 그래서 문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래서 전송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또 오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있으니까 크리에이트 페이지 다시 왔습니다. 자, 요번에 그러면 제가 홍길동 0을 또 입력해서 0이면 또 넘어오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1, 2, 3, 4 제대로 원하는 필요 조건에 만족을 하도록 입력을 했습니다. 1, 2, 3, 4, 5 그러면 크리에이트 done 페이지로 가서 제대로 다 수행이 된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요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밸리데이터 그 검증, 유효성 검증 객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객체를 만들고 나서 밸리데이트 메소드에서 하나씩 여러분이 검증을 쭉 여기서 기술에 나가면 되겠죠. 좀 귀찮지만 꼼꼼하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필요 충분에 맞게 꼼꼼하게 다 조건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요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데 사실 요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컨텍스트 패스를 지금 보면 컨텍스트 패스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get 컨텍스트 패스에서 이 컨텍스트 패스가 뭐예요? 컨텍스트 패스가 스프링 초반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죠. 이건 스프링 15 언더바 1 언더바 ex 요거죠. 요건데 요거는 패키지명을 두 개를 쓰면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두 개 쓰면 두 개 넘어서 세 번째 거 이름이 이렇게 그 컨텍스트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가 어디 있냐면 서버 밑에 보면 이렇게 자동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근데 요거 명시 꼭 안 해줘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더 깔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다 로직이 잘 동작을 합니다. 혹시나 궁금할까봐 제가 처음 만들 때 예전에 좀 오래전에 만든 것 같은데 만들 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 컨텍스트 패스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 컨텍스트 명 나왔고 여기가 스튜던트 폼 해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전송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거나 밸리데이터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참 시간 관계상 예제는 같이 한번 안 해볼게요. 코드 리뷰만 간단한 거니까 리뷰만 하고 여러분이 퍼즈 버튼을 이용해서 동영상이니까 무한 반복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하는 시간 꼭꼭 갖도록 해 봅니다. 자, 요거를 좀 닫고요. 닫고 다시 이제 장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이용 검증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밸리데이션 유틸즈 위에서 우리가 밸리데이터 검증을 했는데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검증을 했습니다. 밸리데이션 유틸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객체예요. 뭐냐면 데이터 검증을 위해서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밸리데이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씩 다 검증하는 기술 내용을 써줬습니다. 자, 밸리데이션 유틸 클래스는 밸리데이터 메소드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클래스예요.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 네임이 널이거나 스튜던트 네임이 비어있대요.
그러면 스탠드 네임 이즈 널 or empty에서 리젝트 밸류에서 네임 트러블 계셨죠. 요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validation 이거 저기 그 스태틱인가 봐요. 바로 접근하네요. reject if 그죠? if 여기 조건이 그냥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메소드예요. if 비어 있거나 또는 화이트 스페이스 빈 공간이래요. 그죠? 요 값들이 스튜던트 네임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공백 스페이스만 눌러서 공백이래요. 그러면 이름에 트러블 문제가 있다고 에러에다가 추가해준다는 겁니다. 요 메소드 실제로 소스 보면 요런 비슷한 내용이 있겠죠. 그죠? 요런 유틸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많이 쓰이는 기능들은 유틸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이런 메소드 써도 되는데 꼭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쩔 때는 써서 더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잠깐 그냥 보고 갈까요? 자, 나온 거니까 소스는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다 빌드가 되고 있고요. 오늘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쭉 돼요. 지금 뭐 제가 강의하는 거니까 몇 개 안 두고 하는데 뭐 대여섯 개 막 10개 이상 될 수 있죠.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이클립스가 돌아가는데 컴파일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느려져요. 그럴 때는 우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면 어디 있죠? 클로즈 프로젝트 요 등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잠시 닫아놓는 게 나아요. 그러면 성능이 이클립스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참고 좀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이제 util validation util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view create 페이지가 있겠고 컨트롤러 한번 볼까요? 아까 소스하고 뭐 똑같겠죠. 그래서 스턴트 폼으로 와서 create page JSP로 가고요. 여기서 입력을 하고 요거는 뭐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없애버릴게요.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스턴트 컨트롤러 여기 오겠죠. 와서 여기니까 자 와서 마찬가지로 바인딩 리졸트 객체 다음에 커맨드 객체 다음에 스턴트 밸리데이트 생성을 했습니다. 자 스턴트 밸리데이트에서 기존에는 아까 방금 살펴봤던 거는 내가 직접 다 기술을 해줘요. 하지만 나는 밸리데이션 유틸을 이용해서 이런 좋은 메소드가 있대요. 공백 검사와 비어있는지 검사 그걸 이용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준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면 스튜던트 폼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폼으로 와서 자 여기다가 제가 빈 공간 두고 아이디만 1, 2, 3, 4, 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송을 했더니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요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화이트 스페이스 비어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홍길동 넣으면 에러가 떴네요. 자 요거는 서버를 좀 했다가 다시 한번 브라우저를 켜겠습니다. 기존 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컴파일 다시 한 건 아니고요. 브라우저만 그 새로운 브라우저를 했습니다. 들어왔고 요번에 홍길동하고 1, 2, 3, 4, 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기서 밸리데이션 유틸 중에서 제대로 유효성 검사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그 크리에이트 넌 페이지로 전송된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장표로 와서요. 그래서 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알아야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써서 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구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그냥 간혹가다 여러분이 다른 소스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요게 내용이 있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셔서 사용을 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노테이션 두 가지 알아볼게요. 밸리드와 이닛 바인더라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게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데이터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고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직접 호출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직접 호출하지 않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객체의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누가 호출해요? 우리가 직접 코드상에 이렇게 호출했죠. 이렇게 만들고 직접 스튜던트 커맨드 객체와 리조트 객체 넣어줘서 우리가 직접 그 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직접 호출하지 않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호출한 방법에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소스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주석 처리 됐겠죠. 주석 처리 되고 요 커맨드 객체 앞에다가 valid라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init binder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은 그 메소드를 하나 추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누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내가 이렇게 직접 호출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그 유효성 검사를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소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스를 보면 자, 이것도 좀 닫아버릴게요.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방법과 그 다음에 지금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데 지금 방법이 요즘은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좀 차이일 수도 있는데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컨트롤러 있겠죠. 자, 컨트롤러 보면 스튜던트 크리에이트로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이게 없었죠. 여기 없고 스튜던트 밸리드 객체를 직접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스튜던트 밸리드 에다가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해지 에러가 있으면 크리에이트 페이지 돌려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커맨드 객체 유효성 검사를 할 커맨드 객체 앞에다가 밸리드라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요 밑에 보시면 init bind라는 이런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웹 데이터, 커맨드 객체 데이터죠. 그걸 바인딩하는 객체입니다. 한번 감싼 객체죠. 그래서 그 바인딩한 객체를 갖다가 set validate, 세터예요. 세터. validate에다가 set을 해준대요. 근데 그 validate라는 객체가 누구예요? 내가 만든 student validator. 즉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굳이 검증을 해주세요라고 validate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이 메소드를 최초에 먼저 호출을 합니다. init 할 때. 그래서 호출을 함으로써 검증하는 단계를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이 자동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꼭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폼 파일을 열어서 폼 XML 가서 뭐를 추가해야 되냐면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주는 그죠? 디펜던시를 넣어줘야 됩니다. 디펜던시 org 하이버네이트 패키지에 있는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터 요것을 우리가 명시를 해주면 이거와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프로젝트에 들어오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init binder 되어 있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면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존에는 validate annotation 없을 때는 커맨드 객체를 받고요. 그 커맨드 객체 받은 것 갖다가 우리가 validato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한 거에 validate 메소드를 호출할 때 넣어줬어요. 하지만 valid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고 init binder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스프링이 자동으로 호출을 하면서 스튜던트 validator를 구현한 인터페이스에서 자동으로 validate 인터페이스 그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뭐가예요? result bind
바인딩된 리졸트의 객체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유효성 검사에 따라서 페이지가 분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유효성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중요한 거 밸리데이터를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거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안에다 밸리데이트 메소드 안에다가 꼼꼼하게 각 항목 필드에 맞는 유효성 검사를 꼼꼼하게 다 작성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밸리데이션 유틸은 넘어가고 다음에 밸리드 어노테이션과 이닛 바인더를 이용해서 내가 밸리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한 게 아니라 누가 호출해요?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그냥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닛 바인더 요거와 폼에다 의존 추가를 하는 거, 디펜던시 의존 추가를 해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했던 내용 꼭 리뷰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코딩해 보는 습관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